아직 은퇴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20대와 30대 시절엔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40대, 50대를 지나 눈앞에 60대가 다가오면 갑자기 미래가 선명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실제로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막상 눈앞에 닥쳐보기 전까지는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은퇴 후에도 살아가야 할 시간은 길어지고 준비해야 할 문제도 많아졌습니다. 젊었을 땐 나중에 가서 돈 좀 모으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투자나 재테크 혹은 주택 문제 등이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한꺼번에 휘몰아쳐오는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고 어떤 사람은 반지하 혹은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몰려가게 될까요? 물론 개인의 직업, 소득, 저축 성향, 가정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은퇴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압구정 사장님이 65세의 반지하로 은퇴 후 인생을 망친 그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동시에 실제로 은퇴가 가까워진 분들이라면 현 상황을 어떻게 돌이켜보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어체로 풀어가니 그냥 편안히 옆에서 누군가 인생 상담해주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1. 압구정 사장님의 그날의 선택이 의미하는 것. 압구정 사장님이 65세의 반지하로 내려갔다는 이 한마디는 듣기만 해도 충격적이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고급 주택가에 살았고 또 그곳에서 제법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분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그 하루아침이라는 표현 속에는 현실적으론 여러 해, 어쩌면 수십 년의 누적된 실수와 잘못된 판단이 있겠죠.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 중에는 실제로 압구정에 가게를 내고 꽤 성공을 누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익에 취해 주말마다 해외여행도 가고 비싼 외제차도 뽑고 내 집 마련도 프리미엄이 붙을 때 팔면 되지라는 식으로 바라봤죠. 그런데 막상 50대 중반이 되어서 신사업에 도전하려던 순간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삐끗하면 수입은 줄어드는데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이거나 더 늘어나기까지 하죠. 특히 사업체 규모가 크면 직원 급여와 임대료, 각종 유지비가 어마어마하니까요. 결국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집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운이 나쁘면 그 대출이 또다시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는 원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 은퇴 준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즘은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데 주로 큰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거나 그 욕심이 있는 분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다가 한순간에 자산을 잃는 경우가 많아요. 그날의 잘못된 선택이란 결국 이렇게 평소보다 더 큰 위험을 무리해서 감수했거나 검증되지 않은 투자처에 몰빵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압구정에서 반지하로 떨어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 실패나 투자 실패로 인해 목돈이 싹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월세라도 아끼지 않으면 생활이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5세면 이미 은퇴 시기가 지났거나 최소한 노후 자금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인데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긴 쉽지 않죠. 체력도 떨어지고 재기할 만한 기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 막상 본인이 겪고 나면 진작에 은퇴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3가지로 보는 은퇴 후 삶에 대한 교훈.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사례를 3가지 들어볼까 해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저건 내 얘기랑 비슷한데? 혹은 저런 실수는 꼭 피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1. 적절한 시점에 집을 처분하지 못한 58세 김모 씨. 김모 씨 58세는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살았고 어느 정도 넓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도 있었죠. 문제는 자녀가 어느덧 대학을 졸업하면서 독립했고 부부 2명만 큰 아파트에 살게 됐는데도
미련이 남아 집을 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퇴가 다가오면 노부부가 살기에는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남는 돈으로 노후 자금을 충당하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김모 씨 부부는 그래도 평생 모은 집인데 언젠가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계속 보유했습니다. 그 결과 막상 58세에 직장을 퇴직했는데 당장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유지비와 재산세, 각종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죠.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집을 팔려고 했는데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니 매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시기를 놓쳐서 한참을 지체했죠. 그 사이 생활비는 계속 빠져나가고 대출이자도 늘어나다 보니 빚만 늘어났습니다. 한 번 시기를 놓치면 은퇴 후 생활은 연쇄작용처럼 곤두박질치기 쉽습니다. 퇴직금이나 다른 저축이 충분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김 씨는 집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던 게 실수였던 겁니다.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유동화하거나 최소한의 유동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 그리고 주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구멍 가게를 무리하게 키우다 망한 60세 이모 씨. 이모 씨 60세는 퇴직 후 노후를 위해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다들 퇴직 후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최고다라고 말하곤 하니 식당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얻고 싶었던 거죠.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는데 운이 좋게도 가게가 점점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매출도 일시적으로 쑥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때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나? 하면서 가게를 두 군데, 세 군데로 확장하려고 무리해서 대출을 더 일으켰죠. 하지만 외식업이 생각만큼 만만치가 않잖아요. 몇 달 동안은 손님이 몰렸어도 결국 경쟁 업체가 생기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매출은 금세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배달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오프라인 식당을 직접 찾아오는 고객 수가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기도 하죠. 이모 씨는 결국 무리하게 늘린 가게 운영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한꺼번에 문을 닫아야 했고 대출 이자만 남게 됐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과 저축도 여기에 날아간 건 말할 필요도 없죠. 60세면 사실상 다시 구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나이가 많아지면 단순 일용직이라 해도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결국 남은 건 빚과 몇 개월치 연체된 임대료. 이런 식으로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너무 무리해서 확장하는 건 절대 금물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규모에서 더 확실하게 운영해보고 시장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 조금씩 늘려가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3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에 모든 걸 쏟아부은 62세 박모 씨. 마지막 사례로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린 62세 박모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유명하잖아요. 박 씨는 특히 외동아들이었던 터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외 유학까지 보내며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거기에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집값의 절반 이상을 장인어른 쪽과 똑같이 맞춰줘야 한다는 체면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냈습니다.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본인 노후 자금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정작 박 씨 부부가 은퇴가 되자 모아둔 돈도 없고 연금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자녀도 이제 막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니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여유는커녕 본인 가정 운영에도 벅차죠. 결국 박 씨는 동네의 작은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 살아가며 아내는 친척 집에 얹혀 지내는 상황이 됐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헌신했다는데 막상 노후가 되니 부모로서 받은 건 쓸쓸한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교훈은 자녀에게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노후에 자신이 살아갈 자금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자녀 역시도 결국 부모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걱정 없이 자기 가정을 꾸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선 부모가 자식 결혼을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부모 본인의 노후가 망가진다면 결과적으로 가족 모두가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3. 은퇴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만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득과 지출, 자산 규모, 건강 상태, 취미나 특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주식 투자가 대박이다 라고 해도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종잣돈과 위험 감수 능력이 나와 다르면 그대로 따라 해선 안 되죠. 첫째, 은퇴 시기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몇 살까지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면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은 시니어 채용을 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경력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노력을 미리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목돈을 잃을 수 있고 너무 안정적으로만 가면 인플레이션 등으로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경제나 투자 지식은 스스로 공부하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집을 줄여나가고 그 자금으로 연금을 확충하거나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를 대비하는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등에 가입해두는 것도 중요하죠. 셋째,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값이 비싼 도심에 굳이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교통이나 의료 접근성이 괜찮은 외곽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방법이고 자녀가 있는 곳 근처로 이사를 가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예요. 특히 주거비는 인생 최대 지출 항목 중 하나이므로 이를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넷째, 건강관리를 절대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은퇴 후 생각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없으면 작게라도 돈을 벌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60대 넘어가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가 버리면 평생 모아둔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검진 받으면서 내 몸을 지키는 것, 이것만큼 확실한 노후 대비도 없어요. 4.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압구정 사장님이 65세의 반지하로라는 한 번만 들어도 마음이 씁쓸해지는 이 스토리는 사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돈과 명예가 있지만 은퇴 시기가 다가올수록 위험 요소도 같이 커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실패에서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치명적이죠. 젊었을 때의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지만 60대 중후반 이후에는 재기하기가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은퇴 준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지출할 돈만 고민해서는 안 되고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봐야 하죠. 국가에서 주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풍족한 노후를 꿈꾸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안정적인 투자, 자산, 그리고 필요할 때 부동산 처분 등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전략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노후는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만 준비한다고 해서 노후가 무조건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은퇴하고 나면 회사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함께 취미활동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쓸함과 우울감이 밀려오기 쉽습니다. 결국 돈과 함께 사람도 필요한 게 노후 준비의 핵심이에요. 5. 맺은 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은퇴 후의 삶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압구정 사장님처럼 65세의 반지하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안정적인 투자처가 있으니 몰빵하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진 않는지, 내 집이 이제 곧 가격이 뛸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있진 않은지, 아이한테 전 재산 다 줘도 언젠가 자식이 다 챙겨주겠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진 않은지 말이죠.
은퇴는 인생에서 가장 길게 마주해야 할 휴가이자 동시에 다시 시작하는 삶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즐겁고 편안한 시간이겠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힘들기만 하겠죠. 여러분의 인생이 두 번째 상황이 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가 기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든 스스로 재무 계획을 세워보든 아직 남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마인드로 접근해 보세요.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번 보고 들은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 3가지, 그리고 압구정 사장님의 반지하 추락 스토리까지 되새김질하시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인가? 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내 선택의 합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작게나마 실천해 보자는 거죠. 소비를 조금 줄이고 건강을 챙기고 무리한 투자를 자제하고 내게 맞는 소득원을 찾는 노력.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은퇴 후 밝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라도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부디 은퇴 후엔 그때 준비해 두길 정말 잘했지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